자, 오늘은 먼저 매우 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통일대교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북한과의 고위급 회담이 2년여 만에 열리고 있습니다. 오전부터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갔는데요. 오후 상황을 좀 먼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하도록 하죠. 조영민 기자. 네, 통일대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추운데 고생이 많습니다. 일단 오후 회담은 시작이 된 겁니까? 네, 일단 오전 상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요. 일단 점심 식사를 위해 12시 20분까지 진행됐던 회담 잠시 중단했습니다. 이 식사를 위해 북측 통일각으로 넘어갔던 북측 대표단 오후 2시 15분 군사 분계선을 넘어 다시 남측으로 내려왔습니다. 오후 2시 30분부터 양측 수석 대표를 제외한 4대4 대표 회담이 진행됐고 이 회담도 조금 전인 오후 3시 반쯤 종료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무래도 이 오전 회담에서 짧은 시간이지만 상당히 진전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때문에 이 4대4 대표회담 포함해서 오후 회담에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또 실질적인 논의들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후엔 연락관들 접촉을 통해 이 두 번째로 양측 수석 대표 간 회담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오전 회담에서는 꽤 의미 있는 결과도 나왔다면서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오전 회담에서 상당히 진전된 내용들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 우리 측에선 평창 올림픽과 관련해 북한의 공동 입장과 또 공동 응원단을 제안했습니다. 북한 이에 화답하듯 이 평창 올림픽에 고위급 대표단과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기자단까지 파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 측에선 또 이 설 명절을 맞아서 이 이산가족 상봉과 적십자 회담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이 비핵화 등 민감한 군사 문제에 대해선 특별한 대답 없이 듣기만 했는데요. 이 오후 회담에서는 이에 대한 좀 진전된 혹은 입장이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대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조영민 기자 고생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요. 남북 고위급 회담이 판문점 우리 측 평화의 집이라는 건물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좀 살펴볼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천혜성 통일부 차관이 대표단의 일원으로 지금 회담에 참가하고 있는데요. 천혜성 차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소리 듣고 말씀을 본격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단이라든지 응원단, 선수단, 예술단 이런 부분들을 다 이제 보낼 그런 의향이 있는데 또 남측의 상황에 대해서도 또 궁금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실무적으로 구체적인 현재 우리 상황들, 준비 동향 또 이런 것들을 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대표단 규모가 커질 것 같은데 이렇게 큰 규모의 대표단을 얘네들이 보내려고 한다면 네. 자기들도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경로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경로나 방법이라는 게 저희가 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이외의 방법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 남북 고위급 회담과 관련해서요. 아까 조영민 기자도 소개했지만 의미 있는 결과가 몇 시간 만에 도출이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좀 특이한 것이 북한이 예술단, 그리고 응원단, 선수단, 태권도 시범단 이 모든 것들을 다 보내겠다. 강 기자 이렇게 발표를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리스트가 지금 대규모 대표단 파견하겠다라는 하면서 이제 말한 그 리스트인데요. 선수단은 물론이고 이제 응원단 그리고 이번에 가장 주목받았던 게 과연 예술단을 파견할까였는데 예술단도 대규모 파견하겠다라고 약속한 겁니다. 그래서 북한 내 예술단 많잖아요. 그 와중에 모란봉 악단도 있고 여러 예술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예. 역시 파견을 하겠다고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자, 북한이 저렇게 김 교수님 여러 가지 사실 좀 파격적으로 우리의 제안을 북한이 받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좀 속전속결인 것 같고요. 그 속내를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번에 이 회담이 성사된 게 평창 올림픽이라는 놓치기 어려운 호재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북한으로 봐서는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남한하고는 절대 회담하지 않겠다. 네. 그리고 한다면 미국하고 군축 핵군축 회담이나 하겠다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예. 지금 보니까 크게 한 3가지 정도 북한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첫 번째 대내 정치적으로는
재작년에 7차 당대회 해가지고 엘리트들을 대폭 바꿨는데 예. 1년도 안 된 작년 10월에 제7기 2차 전원회의를 해가지고 당 중앙위원회 핵심이라는 그 정치국 또 정무국 당 중앙군사위원회 예. 또 국무위원회까지 인원을 많이 갈았거든요. 심지어 황병석까지 처벌했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만큼 해외 대외에서 북한에 대한 압박이 심하다 보니까 엘리트들의 반발이 심하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면요. 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대요 지금. 물가가 저 탈북자들하고 제가 같이 통화했는데 지금 쌀값, 기름값이 막 폭등하고 있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탈출구를 찾으려니까 미국이나 이런 제재도 좀 완화시키고 남측을 통해서 어떻게 돈을 좀 받을까. 그 속내는 지금 감추고 있는데. 그런 거군요. 네, 그런 게 숨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북한이 급했습니다. 다급하다. 예. 이렇게 좀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예. 1970년대 제1차 고난의 행군 그 시대가 예. 지금 곧 도래할 거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한 마지막 안간이 발버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북한이 다급한 것이고 우리 네. 쪽에 원하는 게 있기 때문이다. 뭐 이런 네.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네. 근데 저는 또 하나 이게 궁금한 게 모란봉악단이라고 있잖아요. 시청자 여러분. 이 모란봉악단이 그러면 평창을 차지할 가능성이 커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실제로 이제 현송월이 이끄는 모란봉 그러니까요. 악단이 김정은 시대에 상당히 주목을 받는 이제 북한 내 여러 예술단 중에서도 상당히 주목을 받는 게 바로 모란봉 악단인데요. 일단 북한에서 예술단, 응원단 파견하겠다 했기 때문에 실제로 모란봉 악단이 올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습이 이제 현송월과 리설주의 모습인데요. 사실 리설주 이제 김정은의 부인 리설주가 속해 있었던 은하수 관현악단도 있잖아요. 네. 하지만 최근에는 좀 주목을 받는 게 모란봉 악단이다 보니까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싶은데 과거 공연을 위해서 중국을 찾았을 당시에 현송월의 목소리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처음으로 중국에서 공연하게 되는데 어떤 심정이세요? 예, 글쎄 공연하게 되면 어떻겠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이라서 말입니다. 격동되십니까? 글쎄 조금 예. 그러니까 북한이 이번에 평창에 태권도 시범단도 보내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태권도 시범단 같은 경우는 지난해 우리 남한을 이미 방문한 적이 있었죠, 강 기자. 네, 뭐 남한에 방문한 것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과 한번 만나기도 했었어요. 그랬던가요? 예,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을 해서 이제 시범 공연을 지켜본 다음에 같이 사진을 찍는 그런 영상도 공개가 됐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장면입니다. 아, 이거군요. 예, 사실 북한과 우리는 태권도 단체가 다르거든요. 북한 주도의 태권도 단체가 따로 있고 한국 주도의 태권도 단체가 따로 있는데 이렇게 이례적으로 와서 시범 공연을 좀 펼치게 된 건데요. 여기서 이제 서로 환담을 나누고 이렇게 하나의 추억을 만들고 그리고 평창 올림픽에 시범단을 파견하겠다라는 약속을 이미 저때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 약속을 이행하는 차원이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창이 이제 좀 들썩일 것 같습니다. 뭐 모란 봉합단도 오고 뭐 태권도 시범단도 오고 예술단, 뭐 선수단 뭐 등등 찾게 되는데 근데 이제 이런 이 북한의 응원단하면 미녀 응원단이 떠오르는데 일전에 한번 미녀 응원단과 관련해서 해프닝도 좀 있지 않았었습니까, 노 기자? 그렇죠. 2003년에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때 응원단이 왔었는데 사실 우리는 환영의 의미로 이런 이제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의 사진이 담긴 현수막을 내걸었었는데 기억나네요. 지금 보시는 겁니다. 환영의 의미로 내건 현수막이었는데 이제 버스를 타고 가던 응원단이 갑자기 차를 세워달라고 하면서 내리더니만 우리의 어떤 태양처럼 모셔야 할 장군님 사진이 비에 젖지 않냐라고 하면서 사진을 내리더니 막 우는 모습까지 연출이 됐었거든요. 이게 문화적 차이에서 온 어떤 그런 해프닝이었는데 이런 부분은 좀 만약에 오게 된다면 좀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예. 실제로 북한에 어떤 미녀 응원단들이 여러 차례 온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 번 왔었고 규모도 상당히 컸었는데요. 예. 제일 먼저 왔었던 게 2002년에 부산 아시안 게임인데 288명이 저 왔었고 때가 많이 왔나요, 네, 그래도? 그리고 아까 해프닝이 있었던 2003년에도 302명이 좀 더 왔었고요. 늘었고. 그리고 2005년에도 이제 아시아 육상 선수권 대회인데 그때도 100여 명의 어떤 응원단을 보낸 적이 있어서 이번에 몇 명 정도가 올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예. 오전 10시에 이제 평화의 집에서 남북 고위급 회담이 시작됐는데 아까 뭐 조영민 기자도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만 남북 회담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진도가 굉장히 빠르게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강 기자? 예,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평양시라고 해서요, 우리보다 30분 정도 느린 북한의 그런 시각이 새로 생겼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 평양시를 고집하지 않고 남한의 그 10시에 시간에 맞춰서 회담이 진행됐습니다. 이외에도 지금 뭐 순조롭게 회담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선 뭐 지금 보시는 타임테이블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10시부터 1시간 반 동안 전체 회의 했다가 뭐 1시간 동안은 수석 대표끼리 둘만 만나서 얘기를 했다가요. 이제 점심을 먹었는데
점심은 원래 사실은 한국 쪽에서 지금 회담이 진행 중이니까 예. 한국에서 3만 원 미만의 그런 도시락을 먹게끔 좀 추진을 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런데 뭐 오늘은 일단 그 정도까지는 좀 아니었는지 북측 대표는 통일각 쪽으로 다시 돌아가서 북쪽에서 식사를 마치고 따로따로 한 거군요. 네, 따로따로 예, 해서 예. 다시 돌아와서 이제 회담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이 북측 대표 단장이잖아요. 교수님, 저는 오청성 병사가 귀순했잖아요. MDL 군사분계선 넘어서. 근데 오늘 리선권도 군사분계선 MDL을 넘어서 왔단 말이죠. 저는 굉장히 그 모습이 좀 이렇게 대비가 되던데요. 그렇죠. 지금 예. 그 이선권 조평통 위원장이 넘은 데는 가운데고 지금 저 뛰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건 좌측으로 한 10m밖에 안 되고 그 사이에 건물이 중립국 감독위원회 회의장 2개 하나 더 건너서 남북 군사정전회 회담 그 가운데로 지금 걸어서 와서 우리 자일집을 넘어서 평야 집으로 온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불과 몇 달 전에는 40발 총탄이 쏘지는 가운데 그러니까요. 필사에 그러니까요. 탈출을 했는데 네. 지금 거기를 또 걸어서 이렇게 오니까 너무 좀 극과 극의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많은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죠? 예, 망감이 교차되고요. 예,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북한 대표단들이 보면 저는 오늘 어떤 옷을 입고 등장할까도 유심히 봤는데 양복이었어요. 네, 저는 사실 리선권이 이젠 군복을 입고 올 줄 알았는데요. 그러니까요. 군복이 아니라 양복이었습니다. 예전에 이제 회담을 했을 때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군복을 입고 왔는데 저때 인민군 대좌,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대령급이죠. 대령급 군인이었기 때문에 군복을 입고 왔는데요. 지금은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양복을 입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당의 조평통 위원장의 자격으로서 민간인 자격으로서 참석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예. 오늘 지금 의상에도 좀 상당히 특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우선 거예요? 좀 넥타이를 주목해 주세요. 넥타이가 좀 줄무늬 넥타이인데 저게 사실 며칠 전에 그 평화 메시지 처음으로 이성권이 읽었을 때 그때 차고 나왔던 넥타이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평화 메시지를 강조할 때마다 저 넥타이를 입고 나온 건 아니냐라고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배지가 좀 눈에 띄었는데요. 배지, 예. 네, 북한 측은 이제 김일성, 김정일의 배지를 좀 차고 나왔고 우리 측에서는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희망하는 뜻에서 태극기와 함께 그 동계올림픽 그 배지를 같이 차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랬군요. 이거는 의상으로서 하나의 메시지를 교환했다고 보여지고 네. 뭐 일단 뭐 사소한 걸로는 이게 물병 있잖아요. 물병. 회담장 물병이 이게 평창수라고 해서 아, 평창수. 네, 그것도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기념품으로 야. 이제 저 물병 놓여져 있는 게 위해서, 평창수인가 보죠? 평창수라고 하는 그 브랜드를 이용해서 이제 꼭 올림픽 참가해라 이런 얘기를 좀 전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게 평창수라는 물이라고 합니다. 보이네요. 평창수라고 쓰여져 있네요. 네. 자, 오늘 10시에 시작된 남북 고위급 회담은요. 당초에는 굉장히 좀 아까 치열한 좀 신경전이 오가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했었는데 의외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 목소리 듣고 오실까요? 우리 북측에도 그러한 이제 속담 같은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시작이 반이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첫 술에 첫 숟가락에 배부르랴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저희 그런 것도 감안해서 저희가 서두르지 않고 끈기를 갖고 하나하나 풀어나가면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장관 선생이 이제 평창 올림픽부터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확실히 유년 시절에 스케이트 탔다는 소리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첫 시작부터 스케이트 탔기 때문에 확실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리선권 위원장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리선권 위원장이 오늘 회담 나오기 전에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 대한 조사를 열심히 한 흔적이 엿보였습니다. 네, 스케이트 선수였던 거 어제 저희 정치데스크에서 소개해 드렸었잖아요. 혹시 정치데스크를 모니터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언론 보도를 많이 보고 오신 것 같아요. 정치데스크를 봤다기보다는 어쨌든 저 보도를 많이 보고 공부해 오신 것 같은데 지금 보시는 사진이 조명균 장관 빨간색 동그라미 안에 스케이트 선수로 활동하던 시절의 조 장관 얼굴인데요. 지금 얼굴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 약간 닮은 얼굴이 좀 보이는데 예. 일단은 이제 자신의 조카와 그리고 스케이트 얘기를 하면서 좀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풀어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 북측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준비, 이제 조사를 많이 해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리선권 위원장이 조명균 장관이 초등학교 때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라는 사실을 알고 유년 시절에 스케이트 탔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인사말을 건넸다고 하는데 오늘 김 교수님, 예.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 있잖아요. 네네. 화법 있잖아요. 우리 말하는 화법이
단연 좀 눈에 띄었다는데 어떤 면에서 그렇게 뭐 주목을 받은 겁니까, 리성건? 원래 이송권이 그 남북 회담할 때 보면 성질이 급해가지고 그래요? 예, 통전부장하는 김용철 뭐 측근이라는 그런 말도 있고 그런데 아주 급해가지고 막 그냥 회담도 막 그냥 갑자기 중단도 시키고 막 그랬었는데 예. 오늘은 저거 보십시오. 굉장히 여유 있는 표정으로 그리고 체구도 우리 조명균 장군보다도 큰 것 같아요. 운동선수 같이 체구도 딱 하면서 예. 뭐 처음부터 우리 확 드러내놓고 하는 게 어떠냐. 아까는 스케이트 선수가 세미나 부분까지 조사해놓고 그러니까요. 아예 뭐 기자 선생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이거 뭐 다 공개로 하자. 아까 회의를 비공개로 하지 말고 다 그냥 다 오픈하자. 어. 그리고 심지어 저 오전에 다 끝나고 통일가게 가서 점심 먹으러 가고 우리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네. 오후 회담도 잘 될 겁니다. 어. 뭐 딱 그렇게 하고 또 우리가 비핵화 얘기했을 때 딴 때 같으면 그전에 막 서울바다 막 그런 발언 나왔잖아요. 예, 예. 근데 가만히 듣고만 있고 오늘 뭔가는 김정은이한테 아예 이거 꼭 회담 성사하고 와라. 예. 이런 그 특명을 받고 오지 않나 싶어요. 예. 빨리빨리 잘해라 이거. 자, 그런 만큼 오늘 회담을 취재하는 취재 열기가 아주 뜨거웠는데요. 당연히 우리 남한 기자들도 가서 열심히 취재하고 있지만 북한 기자들도 와갖고 취재 경쟁을 벌였는데 북한 기자들 모습이 강병규 기자 약간 특징이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좀 여러 가지 우리는 여러 매체에서 오기 때문에 상당히 자리 싸움이 치열한 편인데 북한에서는 좀 적응을 못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자리를 이렇게 좀 이렇게 해주십사라고 이제 부탁을 받고 있는 취재진의 모습인데 저기서 느긋하게 그 북한 쪽 기자는 카메라만 들고 보고 있거나 아니면 가만히 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쟁이 치열하지 않으니까요. 예. 근데 그걸 떠나서 좀 가까이서 좀 제가 보고 싶은 부분은 저 카메라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카메라인데요. 이게 무슨 드라마 촬영 때나 쓰는 하이라이트 이 조명 있잖아요. 네네. 그걸 카메라에 이제 달았는데 뭐 다른 우리 측 기자들 혹은 외신 기자들은 저 조명을 안 켰어요. 왜냐하면 충분히 이제 커버가 되는 조도를 보여주는 그런 최신식 카메라를 가졌기 때문인데요. 네. 북한 기자는 좀 취재 기자 가까이서 보니까 좀 오래된 그런 카메라를 쓰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최신식 성능이 설비가 된 그런 장비들이 별로 없어서인 것 같은데요. 그 기자들 사이에서도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제가 브리핑에서 네. 설명해드리겠다고 예고를 했었는데 우선 뭐 출입 기자다라고 이렇게 어디서 왔냐, 어느 매체에서 왔냐라고 북한 기자들이 물어봐서 예. 출입 기자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네. 이걸 못 알아듣더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야 이제 통일부 기자입니다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이해를 했는데 아무래도 북한은 좀 출입 기자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예. 이제 뭐 사실 회담이 어느 때보다 북한에서 뭐 취재했던 어느 때보다 회담 분위기가 좋다 이러면서 회담 분위기를 좀 칭찬하는 분위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오늘 남북 고위급 회담이 오늘 아마 이제 남북 간에 이제 합의문이 발표가 될 텐데 아직 뭐 지금 4시 43분을 지나고 있는데 합의문이 나왔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과거에요. 처음으로 이제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정일하고 남북 정상회담을 갖지 않았습니까? 그때 김정일 대역을 맡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김정일 역할을 한 것이죠. 김대중 대통령하고 이제 모의 회담을 한 김달술 씨라고요. 김달술 씨가 김정일 대역을 맡았었는데 채널 A와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함께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요번에 그 신년사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난 젊은 친구인데 이 사람이 그 폭군과 같은 이런 성격만이 아니고 일부 후퇴할 줄도 아는 전략적인 이런 생각을 가진 인물이 아닌가. 머리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머리가. 트럼프가 군사 행동을 못하도록 난 그 문재인 정권을 방패막이로 내세웠다. 나 이를 봅니다. 김달술 씨를 이제 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누구인지 좀 인물을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좀 오래된 이제 과거 북한의 이제 지도자들 전문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김정일 대역으로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이제 정상회담을 앞두고 모의 회담을 했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김일성, 김정일을 이제 30년 넘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어떤 성품을 갖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할지도 이제 알 정도로 전문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방금 얘기를 한 거 보면은 김정은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을 방패막이로 내세우고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우리와의 대화를 그런 식으로 평가를 했었는데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과 이제 그 정상회담을 앞두고 모의 회의를 했을 때 이런 조언을 했었다고 합니다. 예, 김달수 씨 얘기를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최대 결점이 뭐냐면은 북한 그 지도자가 한번 만나려고
남북 정상회담 하려고 그냥 굽신굽신한다고요. 자꾸 안달을 내면 저쪽엔 자꾸 값을 올린다고. 북한의 전략이나 김정일의 생각이나 이런 얘기를 김대중 대통령한테 이제 이 얘기를 해주고 내가 이렇게 그런 얘기들 하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열심히 메모를 하더라고. 네, 김달술 선생은 이제 30년 동안 김일성, 김정일을 이제 정말 열심히 연구한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 인터뷰 내용을 김 교수님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저도 그 북한을 많이 연구한 학자로서 굉장히 공감이 가고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사실은 미국 CIA에서 좀 트럼프 대통령이 보고할 때 북한 ICBM 완성이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근데 유엔 총회에서 평창 올림픽 휴전 기간이 2월 2일부터 3월 25일까지거든요. 그럼 그 3개월 기간에 포함되면 어떻게 보면 미국이 북한에 대한 공격하는 것을 유예, 저는 집행유예라는 말을 썼거든요. 예. 유예할 수 있는 기가 막힌 카드를 정말로 방패막이로 쓴 그런 점이 있거든요. 예. 또 하나는 또 그 북극성 3형이라고 잠수함 발사 미사일 SLBM. 예, 그거 지금 전부 징후는 있었는데 발사 안 했는데 그것도 한번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 시간도 필요했고요. 예. 자, 그런데 이 김달술 선생이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김영삼 대통령을 만났다고 하는데 김영삼 대통령을 만나서 이런 조언을 직접 해줬다고 그 뒷얘기를 얘기했습니다. 그 목소리도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일성이는 자기 후계자를 잘못 선정했다고 후회했어요. 김정일이 하는 짓을 보니까 돈을 너무 좋아하고 너무 사치스럽고 호화 별장 짓고 돈을 엉뚱한 데 자꾸 쓰고 심지어 내가 80년대 이렇게 북한 가보니까 김일성한테 달러를 안 줬어요. 네. 자, 이제 후계자에 대해서 김영삼 대통령한테 조언을 했다는 거죠. 김달술 선생이. 예. 김달술 선생의 단독 인터뷰까지 저희가 들어봤고요. 중국에서 공연하게 되는데 어떤 심정이세요? 예, 글쎄 공연하게 되면 어떻겠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이라서 말입니다. 격동되십니까? 글쎄 조금 예. 그러니까 북한이 이번에 평창에 태권도 시범단도 보내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태권도 시범단 같은 경우는 지난해 우리 남한을 이미 방문한 적이 있었죠, 강 기자. 네, 남한에 방문한 것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과 한번 만나기도 했었어요. 그랬던가요? 예,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을 해서 이제 시범 공연을 지켜본 다음에 같이 사진을 찍는 그런 영상도 공개가 됐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장면입니다. 아, 이거군요. 예, 사실 북한과 우리는 태권도 단체가 다르거든요. 북한 주도의 태권도 단체가 따로 있고 한국 주도의 태권도 단체가 따로 있는데 이렇게 이례적으로 와서 시범 공연을 좀 펼치게 된 건데요. 여기서 이제 서로 환담을 나누고 이렇게 하나의 추억을 만들고 그리고 평창 올림픽에 시범단을 파견하겠다라는 약속을 이미 저때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 약속을 이행하는 차원이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창이 이제 좀 들썩일 것 같습니다. 모란 봉합단도 오고 태권도 시범단도 오고 예술단, 선수단 등등 찾게 되는데 근데 이제 이 북한의 응원단 하면 미녀 응원단이 떠오르는데 일전에 한번 미녀 응원단과 관련해서 해프닝도 좀 있지 않았었습니까, 노 기자? 그렇죠. 2003년에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때 응원단이 왔었는데 사실 우리는 환영의 의미로 이런 이제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의 사진이 담긴 현수막을 내걸었었는데 지금 보시는 겁니다. 환영의 의미로 내건 현수막이었는데 이제 버스를 타고 가던 응원단이 갑자기 차를 세워달라고 하면서 내리더니만 우리의 어떤 태양처럼 모셔야 할 장군님 사진이 비에 젖지 않냐라고 하면 정치국 또 정무국 당 중앙군사위원회 또 국무위원회까지 인원을 많이 갈았거든요. 심지어 황병석까지 처벌했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만큼 해외 대회에서 북한에 대한 압박이 심하다 보니까 엘리트들의 반발이 심하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면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대요 지금. 물가가 저 탈북자들하고 제가 같이 통화했는데 지금 쌀값, 기름값이 막 폭등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탈출구를 찾으려니까 미국이나 이런 제재도 좀 완화시키고 남측을 통해서 어떻게 돈을 좀 받을까? 그 속내는 지금 감추고 있는데 그런 거군요. 네, 그런 게 숨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북한이 급했습니다. 다급하다. 예. 이렇게 좀 심지어 어떤 사람은 1970년대 제1차 고난의 행군 그 시대가 지금 곧 도래할 거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한 마지막 안간이 발버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북한이 다급한 것이고 우리 쪽에 원하는 게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근데 저는 또 하나 이게 궁금한 게 모란봉합단이라고 있잖아요. 시청자 여러분. 이 모란봉합단이 그러면 평창을 찾을 가능성이 커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실제로 이제 현성월이 이끄는 모란봉 악단이 그러니까요. 김정은 시대에 상당히 주목을 받는 이제 북한 내 여러 예술단 중에서도 상당히 주목을 받는 게 바로 모란봉 악단인데요. 일단 북한에서 예술단, 응원단 파견하겠다 했기 때문에 실제로 모란봉 악단이 올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습이 이제 현성월과 리설주의 모습인데요. 사실 리설주 이제 김정은의 부인 리설주가 속해 있었던 은하수 관현악단도 있잖아요. 네. 하지만 최근에는 좀 주목을 받는 게 모란봉 악단이다 보니까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싶은데 과거 공연을 위해서 중국을 찾았을 당시에 현송월의 목소리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이제 여러 가지 이 남북 고위급 회담과 관련해서요. 아까 조영민 기자도 소개했지만 의미 있는 결과가 몇 시간 만에 도출이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좀 특이한 것이 북한이 뭐 예술단, 그리고 응원단, 선수단, 태권도 시범단 이 모든 것들을 다 보내겠다. 강 기자 이렇게 발표를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리스트가 지금 대규모 대표단 파견하겠다라는 하면서 이제 말한 그 리스트인데요. 선수단은 물론이고 이제 응원단 그리고 이번에 가장 주목받았던 게 과연 예술단을 파견할까였는데 예술단도 대규모 파견하겠다라고 약속한 겁니다. 그래서 뭐 북한 내 예술단 많잖아요. 그 와중에 모란봉 악단도 있고 뭐 여러 예술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역시 파견을 하겠다고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자, 북한이 저렇게 김 교수님 뭐 여러 가지 사실 좀 파격적으로 우리의 제안을 북한이 받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좀 속전속결인 것 같고요. 그 속내를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이번에 이 회담이 성사된 게 평창 올림픽이라는 놓치기 어려운 호재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북한으로 봐서는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남한하고는 절대 회담하지 않겠다. 네. 그리고 한다면 미국하고 군축 뭐 핵군축 회담이나 하겠다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예. 지금 보니까 크게 한 3가지 정도 북한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첫 번째 대내 정치적으로는 그 재작년에 7차 당대회 해가지고 엘리트들을 대폭 바꿨는데 1년도 안 된 작년 10월에 제7기 2차 전원회의를 해가지고 당 중앙위원회 핵심이라는 자, 오늘은 먼저 매우 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통일대교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북한과의 고위급 회담이 2년여 만에 열리고 있습니다. 오전부터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갔는데요. 오후 상황을 좀 먼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하도록 하죠. 조영민 기자. 네, 통일대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추운데 고생이 많습니다. 일단 오후 회담은 시작이 된 겁니까? 네, 일단 오전 상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요. 일단 점심 식사를 위해 12시 20분까지 진행됐던 회담 잠시 중단했습니다. 이 식사를 위해 북측 통일각으로 넘어갔던 북측 대표단 오후 2시 15분 군사 분계선을 넘어 다시 남측으로 내려왔습니다. 오후 2시 30분부터 양측 수석 대표를 제외한 4대4 대표 회담이 진행됐고 이 회담도 조금 전인 오후 3시 반쯤 종료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무래도 이 오전 회담에서 짧은 시간이지만 상당히 진전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때문에 이 4대4 대표회담 포함해서 오후 회담에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또 실질적인 논의들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후엔 연락관들 접촉을 통해 이 두 번째로 양측 수석 대표 간 회담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오전 회담에서는 꽤 의미 있는 결과도 나왔다면서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오전 회담에서 상당히 진전된 내용들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 우리 측에선 평창 올림픽과 관련해 북한의 공동 입장과 또 공동 응원단을 제안했습니다. 북한 이에 화답하듯 이 평창 올림픽에 고위급 대표단과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기자단까지 파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 측에선 또 이 설 명절을 맞아서 이 이산가족 상봉과 적십자 회담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이 비핵화 등 민감한 군사 문제에 대해선 특별한 대답 없이 듣기만 했는데요. 이 오후 회담에서는 이에 대한 좀 진전된 혹은 입장이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대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조영민 기자 고생했습니다. 지금 뭐 말씀드린 대로요. 남북 고위급 회담이 판문점 우리 측 평화의 집이라는 건물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좀 살펴볼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천혜성 통일부 차관이 대표단의 일원으로 지금 회담에 참가하고 있는데요. 천혜성 차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소리 듣고 말씀을 본격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표단이라든지 응원단, 선수단, 예술단 이런 부분들을 다 이제 보낼 그런 의향이 있는데 또 남측의 상황에 대해서도 또 궁금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실무적으로 구체적인 현재 우리 상황들, 준비 동향 또 이런 것들을 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대표단 규모가 커질 것 같은데 이렇게 큰 규모의 대표단을 얘네들이 보내려고 한다면 네. 자기들도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경로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뭐 경로나 방법이라는 게 뭐 저희가 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이외의 방법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자, 지금